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수는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어느 늦은 밤, 조용한 서재에 모닥불이 피어 있고 수학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화두는 오직 하나,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는 인간이 만든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수는 이미 저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수는 완벽한 이데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나 3, 원이나 삼각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감각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것을 발견할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점은 훗날 수학적 실제론 혹은 플라톤주의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는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의 화음, 별의 움직임, 현의 진동까지 모두 수의 비율로 설명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수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바꾸듯 19세기에 독일 수학자 레오폴트 크로네커가 끼어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자연수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자연수 1, 2, 3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무리수나 무한, 추상적인 집합 개념은 인간이 계산을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크로네커에게 수학은 발견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성물입니다. 이에 다비트 힐베르트가 미소를 지으며 반박합니다. 수학은 우리가 만든 게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힐베르트는 수학을 공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형식적 체계로 보았습니다. 체스가 인간이 만든 게임이듯 수학도 인간이 만든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 안에서 벌어지는 결과만큼은 인간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명과 발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학은 자연에서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임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수학은 인간의 직관과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인간의 손을 떠나 독립적인 논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 한켠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쿠르트 괴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수학적 진리는 증명할 수 없어도 참일 수 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수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학이 완전히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왜 우리가 만든 체계 안에서조차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시 수학이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등장한 헝가리의 수학자 팔 에르되시가 웃으며 말합니다. 신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모든 아름다운 증명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에르되시는 수학적 진리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며 수학자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떠돌며 증명을 나누었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수학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는 발명일까요? 아니면 발견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학은 인간이 만든 언어로 인간을 초월한 세계를 탐험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호와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구조와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모닥불이 꺼지고 서재가 조용해진 뒤에도 질문은 남습니다. 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이야기를 이제야 읽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쩌면 수학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질문이 아직도 열린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